2024년 2월 서울 강남 프라임케어 요양원 93세 이혜수 회장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변호사를 불렀다. 산소호흡기를 낀 채로도 그의 눈빛만은 또렷했다. 유언장 작성합니다. 회장님,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전 재산 7,830억 모두 이금자에게. 변호사는 펜을 떨어뜨렸다. 회장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금자 청소원 그 사람 제 아내입니다. 이틀 후 이혜수 회장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다. 정계, 재계 인사들이 모두 모였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검은색 청소복을 입고 장례식장 구석에서 바닥을 닦고 있던 그 여자가 7,830억의 주인이 될 거라는 사실을. 일화 처음 본 날 그는 날 안아줬다. 10년 전 2014년 9월 명동의 한 허름한 식당 옛날 집밥. 이금자 당시 65세는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과 홀을 오가며 일했다. 40년간 식당에서 일한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허리는 굽어 있었다. 오후 3시 한산한 시간. 낡은 정장을 입은 노인이 식당에 들어왔다. 이혜수 당시 83세. 한때 대기업 부회장까지 올랐던 그는 이미 치매 초기 증상으로 회사에서 은퇴한 상태였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나 혼자. 이혜수는 멍하니 메뉴판을 들여다보았다. 금자는 그의 모습이 안쓰러워 다가갔다. 할아버지, 김치찌개 드실래요? 오늘 맛있게 끓였어요. 네, 고맙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이혜수는 계속 두리번거렸다. 지갑을 찾지 못하는 듯했다. 할아버지, 지갑 잃어버리셨어요? 집에 놓고 온 것 같은데. 금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괜찮아요. 다음에 주세요. 집이 어디세요? 데려다 드릴까요? 아니, 괜찮습니다. 미안합니다. 이혜수는 고개를 숙이며 식당을 나갔다. 하지만 일주일 후 그는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지갑을 들고 지난번 밥값 드리러 왔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니, 빚진 건 못 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2년. 이혜수는 매주 화요일마다 그 식당을 찾았다. 언제나 같은 자리, 같은 메뉴. 김치찌개와 공깃밥. 그리고 금자는 언제나 그를 챙겼다. 반찬을 더 주고 식사 후 과일을 깎아주고 택시를 잡아줬다. 할아버니, 딸은 없어요? 혼자 다니시면 위험한데. 아들 셋 있습니다만 다들 바쁘죠. 불효 자식들. 어느 날 이혜수가 식당에서 쓰러졌다. 치매가 악화되어 발작을 일으킨 것이었다. 금자는 119를 부르고 병원까지 따라갔다. 병원 복도에서 이혜수의 큰아들 이준석 60세이 나타났다. 아버지 상태가 어떻습니까? 안정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보호자분이십니까? 금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아들입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아버님이 자주 오시는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아, 그러세요. 준석은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는 금자를 무시했다. 금자는 그 순간 준석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닮았네. 정말 닮았어. 그녀의 주먹이 떨렸다. 병실에서 이혜수가 깨어났다. 그는 금자를 보자마자 손을 내밀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할아버지, 이제 집에서 쉬세요. 혼자 다니시지 말고. 아니, 화요일엔 또 갈 겁니다. 아가씨 밥이 제일 맛있어요.
금자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그날 밤 금자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1988년 어느 날의 신문 기사가 붙어 있었다. 대학생 음주운전 사고, 20대 여성 사망. 사진 속 가해자는 젊은 시절의 이준석이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금자의 외동딸 이은이 당시 28세였다. 널 잊지 않았어, 은희야. 금자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이화 복수는 사랑보다 오래 간다. 2015년 봄, 이예수의 치매는 빠르게 악화됐다. 자식들은 그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아버지, 여기가 더 안전해요. 24시간 관리받을 수 있고. 나 집에 있고 싶은데.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준석과 둘째 준호, 막내 준영은 이미 결정을 내렸다. 이예수는 프라임케어 요양원에 입소했다. 일주일 후 금자는 그 요양원의 청소원으로 취직했다. 경력이 없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금자는 매일 이예수의 방을 청소했다. 그는 금자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상하게 그녀에게만은 미소를 지었다. 아가씨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할아버지 처음 뵙는데요.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편하죠? 금자는 천천히 그의 곁으로 파고들었다. 아침마다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식사를 챙기고 산책을 함께했다. 요양원 직원들은 수군댔다. 금자씨, 이예수 회장님만 너무 챙기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불쌍해 보여서요. 자식들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잖아요. 사실이었다. 준석과 형제들은 한 달에 한 번, 명절에만 얼굴을 비췄다. 그마저도 30분을 넘기지 않았다. 2017년 여름, 금자는 이예수를 완전히 장악했다. 그는 이제 금자 없이는 밥도 먹지 않았고, 밤에도 금자를 찾았다. 금자, 어디 갔어, 금자? 여기 있어요. 회장님 어디 안 가요. 고마워. 금자 당신밖에 없어. 어느 날, 이예수가 금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금자, 나 당신이 좋아. 금자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다. 저도 회장님이 좋아요. 거짓말이었다. 금자는 매일 밤 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은희야, 엄마가 꼭 복수해 줄게. 2020년 코로나 시기. 요양원은 면회가 금지됐다. 자식들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이예수는 완전히 금자에게 의지했다. 금자, 나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어.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야, 나 마지막으로 당신이랑 가족 되고 싶어. 금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회장님께서 정말 원하신다면요. 이예수는 변호사를 불렀다. 혼인 신고하고 싶네. 이금자와. 자식들은 발칵 뒤집혔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가 뭔데요? 치매 걸린 걸 이용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예수는 단호했다.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의사소견서에도 이예수는 의사결정 능력 있음으로 나왔다. 2024년 1월 31일, 금자와 이예수는 비밀리에 혼인신고를 마쳤다. 증인은 요양원 원장과 변호사. 자식들은 전혀 몰랐다. 이제 당신은 내 아내야. 이예수는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 금자는 그의 손을 잡았다. 네, 회장님. 그리고 이틀 후 이예수는 숨을 거뒀다. 삼화 장례식장에서
웃은 여자. 2024년 2월 3일 장례식장.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이예수 회장의 빈소는 VIP룸에 마련됐다. 정재계 인사들이 줄을 섰고 화환이 복도를 가득 메웠다. 준석, 준호, 준영 3형제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을 맞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구석에서 청소를 하던 여자가 있었다. 검은색 청소복을 입은 이금자. 그녀는 조용히 바닥을 닦으며 빈소를 지켜보았다. 준석이 그녀를 발견했다. 저 사람 요양원에서 보던 청소원 아니야? 아, 맞네. 뭐 하는 거야, 여기서? 금자는 천천히 빈소로 다가갔다. 분향을 하고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편히 쉬세요.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섰다. 그 순간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준영이 그것을 봤다. 저 여자 지금 웃은 거 같은데? 설마 착각이겠지. 금자는 장례식장을 나갔다. 그리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2월 10일 유원장 공개. 이예수의 서재에서 유원장이 발견됐다. 변호사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공개했다. 고인의 유언에 따르면 전 재산 7,830억 원은 변호사가 숨을 들이마셨다. 배우자 이금자에게 전액 상속합니다. 뭐라고? 준석이 소리쳤다. 이금자가 누구야? 요양원 청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말도 안 돼. 아버지가 정신이 없으셨어. 이건 무효야.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여기 혼인신고 확인서입니다. 올해 1월 31일 자로 이금자 씨와 정식 혼인했습니다. 법적 배우자입니다. 혼인신고? 우리한테 한마디도 없이? 고인께서 직접 결정하신 사항입니다. 준호가 책상을 쳤다. 이건 사기야. 치매 노인을 이용한 거라고. 의사소견서상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고인께서는 사망 전날 별도로 유언 영상을 녹화하셨습니다. 사와 숨겨진 방, 숨겨진 편지, 유언, 영사. 화면에 이예수가 나타났다. 산소호흡기를 낀 채였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나는 이예수입니다.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남깁니다. 내 전 재산은 아내 이금자에게 상속합니다.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준석이 비명을 질렀다. 아버지, 준석, 준호, 준영. 너희는 내가 살아있을 때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명절에 30분 얼굴 비추는 게 효도냐? 금자는 달랐다. 그녀는 매일 내 곁에 있었다. 밥을 먹여주고 산책을 시켜주고 내 손을 잡아줬다.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었다. 그래서 결혼했다. 후회하지 않는다. 영상이 끝났다. 형제들은 말을 잃었다. 2월 15일 회장 서재. 준석은 아버지의 서재를 뒤지기 시작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한 권이 나왔다. 표지에는 금자라고 적혀 있었다.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가 나타났다. 2014년 9월 10일 오늘 명동 식당에서 한 여자를 만났다. 이금자. 그녀는 내게 밥을 먹여줬다. 2015년 2월 3일 요양원에 금자가 왔다. 우연일까? 아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내 곁에 온 것이다. 2016년 8월 20일 나는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하러 온 여자다. 준석은 숨이 막혔다. 1988년
신문을 찾아봤다. 준석이 교통사고를 낸 날. 피해자 이름 이은희. 금자의 딸이었다. 금자는 내 아들이 죽인 딸의 복수를 하려고 내 곁에 온 것이다. 나는 안다. 그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게 좋았다. 준석은 손이 떨렸다. 적어도 그녀는 진실했다. 복수라는 감정이라도 그녀는 진심이었다. 너희처럼 무관심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주기로 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준석아, 넌 평생 도망쳤다.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으로 덮었지. 하지만 그 엄마는 잊지 않았어. 이제 내가 대가를 치를 차례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금자, 당신이 이걸 읽는다면 고맙소. 당신 덕분에 나는 마지막으로 인간다웠어. 준석은 수첩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오화 황혼의 유산, 그 끝에 써. 2월 20일, 금자의 작은 집. 기자들이 금자의 집 앞에 몰려들었다. 이금자 씨, 유산 상속 소감이 어떻습니까? 회장님과의 관계는 진짜 사랑이었습니까? 금자는 대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는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2월 22일 변호사 사무실 기자회견. 수십 명의 기자가 모였다. 금자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이금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예수 회장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식 배우자니까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하지만 저는 유산을 받지 않겠습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다. 7,830억 원 전액을 이예수 회장님의 이름으로 사회에 기부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유가족 지원 재단에 전부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자 씨, 왜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금자는 잠시 침묵했다.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회장님을 사랑했느냐고 물으신다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랑한 적 없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미워한 것도 이제는 아닙니다. 금자는 고개를 숙였다. 36년 전 제 딸은 음주운전 사고로 죽었습니다. 가해자는 이준석, 이예수 회장의 큰아들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저는 복수를 위해 회장님 곁에 갔습니다. 10년간 그 사람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죠. 하지만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장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왜 왔는지, 뭘 원하는지. 그런데도 저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분은 제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이 저지른 죄, 내가 대신 갚겠다고. 금자는 눈물을 닦았다.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받을 돈이 아니에요. 기자회견이 끝났다. 금자는 홀로 차에 올라탔다. 2월 25일 묘지. 금자는 딸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은희야, 엄마 왔어.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딸 이은희, 1960-1988. 엄마가 복수했어. 10년 걸렸지만 해냈어. 금자는 무너져 울었다. 근데 이상한 거 있지? 엄마가 그 사람한테 정이 들었어. 미친 거 아니야? 바람이 불고 나무잎이 떨어졌다. 그 사람 말이야, 마지막에 내 손잡고 그랬어. 고맙다고. 금자는 웃으며 울었다. 엄마는 그 사람 때문에 너를 잃었어.
근데 그 사람 덕분에 비로소 너를 보낼 수 있게 됐어. 그녀는 묘비를 쓰다듬었다. 이제 엄마도 살아볼게. 남은 인생 너 없이. 금자는 일어섰다. 그리고 묘지를 떠났다.